이른바 아주 결정적인 아주 민감한 사안의 대법원 최종 전원 합의체 판정을 기다려야 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이른바 좌파 일색의 그런 대법관들의 좌지우지하는 그런 폐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하는 김명수 마침내 두 손 들었다. 네, 김명수가 마침내 두 손 들었다. 김명수 누굽니까?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아서 직위는 생략을 했는데요. 예, 말 많고 탈 많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 이른바 문재인 집권 초반에 저 춘천 지법원장으로 있던 김명수를 일약 세 단계, 네 단계를 건너뛰고 대법원장으로 파격적으로 시킨 데는 다 글쎄요. 지금 대법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이른바 판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뭐 종북까지로 제가 언급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성향 자체가 좌파 또는 친민주당 성향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3분의 2가 넘게 포진을 했죠. 그게 다 김명수로부터 시작이 되는 일련의 대법원 교체 작업이 다 이런 현상까지 만들어 놨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렇게 파놓은 그런 이른바 좌파 우위 구도가 이제 깨지기 시작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두 사람의 대법관이 임명이 됐는데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요. 네, 저 지금 두 사람의 얼굴이 나오지요. 새 대법관 왼쪽은 권영준 53세고요. 사법연수원 25기. 지금 서울대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로 신임 대법관이 됐고요. 오른쪽은 서경환 서울 고법부장판사가 서경환. 이 두 사람이 임명 제청이 됐습니다. 임명 제청이 되면은 윤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 이제 대법관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 두 대법관의 의미는 상당히 적지가 않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둘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했지만 이 둘의 성향과 그동안의 이 재판, 판결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분들은 이른바 좌유우파, 보수 우파 쪽의 성향을 갖고 있는 중도 내지는 보수 우파 쪽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김명수가 왜 이들을 제청을 했을까?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죠? 왜 김명수는 또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대법관 후보를 왜 제청 안 했을까? 네, 바로 이게 아마 김명수는 마지막으로 이 좌파 성향의 대법관들을 제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청을 하려고 했는데 제청을 하려고 해보니 이른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를 거부권을 행사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이죠. 지금처럼 한 거에 비추어 보면은 이른바 좌파 성향, 친민주당 우호 세력들이 법원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제청을 하면 윤 대통령이 그래 아이고 잘했어 라고 동그라미로 승인을 할까?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바로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사전에 용산의 대통령실과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류를 전달을 하는 메신저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취재차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이쪽 의견을 저쪽으로, 저쪽 의견을 이쪽으로, 그래서 조율 과정을 거쳤다. 이 사람들 김명수가 원하는, 또 문재인이 원하는, 이재명이 원하는 대법관 후보를 제청을 하면은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거를 대법관 후보 거부권이라는 그런 강경 이런 이 포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중도 및 보수파 성향을 갖고 있는 두 사람, 53세 권영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 57세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입니다. 급이 차관급으로 두 사람을 임명을 제청을 했다.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13사람인데요. 대법관이 13사람인데 이른바 좌파 친민주당 대법관이 6명, 그리고 중도 내지 보수파 쪽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7명, 이렇게 7대6으로 이제 대법관의 구성 자체가 바뀔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이 두 사람의 대법관 후보 이 임명 제청이 단지 대법관 두 사람이 바뀌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른바 아주 결정적인 아주 민감한 사안의 대법원 최종 전원 합의체 판정을 기다려야 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이른바 좌파 일색의 그런 대법관들의 좌지우지하는 그런 폐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는데요.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인준안을 표결한다. 윤석열 정부 이제 1년하고도 1개월 지났습니다만 대법관 교체가 오석준 대법관 한 번 했었죠. 오석준 대법관. 그 다음에 이번이 두 번째로 두 사람의 중도 및 보수파 대법관으로 교체가 될 예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회 청문회 과정 뭐 이런 게 조금 시끄러울 수는 있어도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해서는 전권이 있기 때문에 대법관 두 사람은 대법관으로 곧 일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법관 천지인 이른바 좌파 우위 그런 그 구성 비율, 구성 그 체계 이런 것이 사실상 끝났다라고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김명수가 나가면 그 다음은 헌재 최종부로 그래야 간첩들을 두드려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제 완전히 뒤바꾸고 그 다음에는 헌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이죠. 올소님, 장루이님, 루이장님, 윤무당과 김명수가 같은 편일 것 같은데 윤무당과 김명수, 루이장님, 우파 인사들의 인상은 참 천하고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나 김명수 같은 자들이나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 인상을 말씀해 주셨네요. 이채우님, 앞으로 종종 뵙기를 바랍니다. 김명수는 언제 구속이 될지요? 이순희님, 아마 이순희님의 저 궁금증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듯합니다. 분탕치러 오셨나 보네요. 우리 토미니스님. 누구를 겨냥하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김명수 대법원 마침내 두 손 들었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